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WS 서블레스 서비스 기반으로 채팅을 만들어보는 데모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왜 채팅이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채팅에는 실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거의 대부분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팅을 입력받는 혹은 전달받는 REST API라든지 채팅을 저장하고 유저 목록을 저장하는 DB, 그리고 실제로 채팅을 입력받았을 때 로직을 통해서 처리한 후에 유저에게 전달하는 부분까지 웹소켓이죠. 네. 저희는 웹소켓으로 구현할 건데 이 부분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아키텍처를 잘 이해하신다면 조금씩 변형을 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서비스를 구현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아키텍처 데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데모를 보여드릴 때 채팅 만들기를 보여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채팅 만들기 영상이 따로 있긴 한데 거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강의를 100%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구사항 및 사전지식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빌드 배포를 위해서 Node.js 16 버전 이상의 설치가 필요하고 노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시면 좋습니다. 전 노드로 모든 걸 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AWS CLI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프로파일 설정이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고급 강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인덱스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을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클라우드 프론트가 무엇인지, API 게이트웨이, 람다, 다이나모DB, 그리고 ACM, AWS 서티피케이션 매니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인프라를 프로비전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따로 설명은 자세히 드리진 않을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이나모DB에서 레인지 키와 해시 키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키텍처에만 집중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강의 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AWS 강의실 우등생 멤버십이 되시면 이걸 보고 계시는 PDF와 소스 코드를 둘 다 공유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유를 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소스 코드만 공유를 드려요. 그 링크는 제가 아래 자세히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이냐? AWS 서비스를 활용해서 100% 서버레스 서비스로만 구성한 채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채팅이라면은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모두 포함이에요. 그래서 백엔드는 람다, Node.js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소개드릴 제가 만든 프레임워크인 SLS 베리를 사용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이나모DB와 다이나모DB 스트림을 활용해서 이벤트를 사용할 건데 다이나모DB는 알고 계실 거고 다이나모DB 스트림은 다이나모DB의 변동사항을 이벤트로 만들어서 트리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상세한 거는 이따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해서 REST API와 웹소켓 환경을 제공할 거고요. 프론트엔드는 리액트로 만들 건데 이거는 S3 스태틱 호스팅을 통해서 호스팅하고 클라우드 프론트와 라우트 53을 통해서 HTTPS를 제공할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께서 도메인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계시다면은 도메인이 필요하고요. 이 강의를 완전히 따라 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서 도메인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등록 비용은 사실은 뭐 15,000원이면 등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10몇만 원 드는 도메인도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제가 산정할 수 없어서 도메인 등록 비용을 제외한 월 예상 비용은 여러분께서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이 있지 않는 한에는 월 비용 10원도 안 드니까 비용적인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이 강의는 리액트 강의가 아니고 저는 프론트엔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리액트로 만들어진 클라이언트는 제가 대충 짠 겁니다. 사실 저보다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더 잘 짤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클라이언트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대충 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강의는 리액트 강의가 아니고 클라이언트는 이 채팅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일 뿐 코드를 참조하지 마세요. 자, 그럼 아키텍처인데요. 일단 리액트로 만들어진 정적 웹사이트를 S3 스태틱 호스팅으로 호스팅을 할 거고 요거를 클라우드 프론트와 라우트 53을 통해서 HTTPS 기능을 추가해서 유저한테 서빙할 건데 이때 필요한 인증서는 ACM을 통해서 우리가 발급을 받아서 사용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영상을 한번 찍어 올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백엔드 부분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REST API와 웹소켓 부분입니다. 먼저 웹소켓인데요. 당연히 채팅이기 때문에 유저가 뭔가를 입력하면은 다른 유저들은 뭔가를 받아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커넥션이 계속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API 게이트웨이의 웹소켓 기능을 활용을 해서 유저와 계속 커넥션을 지속해서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때 첫 번째로 유저가 접속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유저 목록을 저장하는 정확히는 커넥션 아이디를 저장하는 다이나모DB에다가 유저 목록을 추가하는 람다 함수를 붙여서 동작을 하게 만들 거고요. 유저가 나갔다. 그럴 때는 삭제하는 거 이렇게 람다 함수를 부를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REST API인데요. 첫 번째 REST API는
채팅방에 접속을 했을 때 채팅 목록을 불러오는 이렇게 람다 함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채팅 목록을 불러올 때 그냥 간단하게 DynamoDB에서 이렇게 채팅 내용을 저장한 DynamoDB에서 채팅 목록을 불러다가 유저한테 전달을 하고, 두 번째 채팅을 입력할 때는 이렇게 채팅을 입력한 람다를 통해서 DynamoDB에 채팅 내용을 저장을 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채팅이 입력받은 다음에 유저한테 전달해야 되지 않나요?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던 DynamoDB 스트림을 통해서 전달할 예정인데요. 이 DynamoDB 스트림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DynamoDB의 변동사항을 이벤트로 만들어서 다른 서비스들을 트리거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여기서는 다른 람다를 트리거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채팅이 입력되면은 그 내용이 이렇게 다른 람다로 전달이 되고, 얘는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로 해당 방에 있는 모든 유저 목록을 이 유저 리스트 DynamoDB에서 조회를 한 다음에, 두 번째, 방금 우리가 조회했던 모든 유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API 게이트웨이에 API를 호출해요. 그래서 이 모든 유저 목록들에게 방금 받았던 채팅들을 전달해줘. 이렇게 API 게이트웨이를 호출하면은 방금 받았던 채팅들이 이 다른 유저들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SLS 벨을 사용할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께서 꼭 사용하실 필요 없고 제가 만든 프레임워크긴 한데, 제가 이것에 대한 소개는 다른 영상에서 드렸어요. 간단히 말하면은 우리가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인프라를 프로비전 할 때 람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한 프레임워크고요. 여러분께서 별도로 쓰실 필요는 없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께서 소스 코드를 받으시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생긴 프로젝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좀 크게 키울게요. 제일 첫 번째로 서블레스 프레임워크 기반의 클라우드 포메이션 문법을 사용해서 인프라를 프로비전 할 건데, 여기 보시면은 몇 가지 설정들이 있습니다. 여기선 론타임은 도드 16, 그리고 IAM 역할을 하나 만들고, 여러 가지 태그라든지 뭐 스택에 대한 태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하는데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인데, 여기 IAM 역할 하나 만들 거예요. 이 람다 함수를 위한 IAM 역할을 만들 건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 권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S3 풀 액세스, 뭐 DynamoDB 풀 액세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데모기 때문에 제가 넣는 거고, 실전에서는 여러분께서 모든 권한을 주지 마시고 꼭 필요한 권한만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아키텍처 데모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풀 액세스 권한을 마구마구 넣어놨어요. 자, 두 번째로 제가 DynamoDB 테이블 하나 만드는데, 여기서 룸 아이디를 해시키, 타임스탬프를 레인지 키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스트림을 하나 셋업해 놨는데, 여기가 채팅을 저장하는 DynamoDB 테이블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채팅을 입력했을 때 바로 그 채팅 내용을 받아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new and old 이미지에 해당하는 이렇게 스트림을 하나 구성해 놨습니다. 두 번째 DynamoDB 테이블은 유저 목록을 저장하는 건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웹 소켓으로 유저가 접속을 했을 때 해당 커넥션 아이디를 쥐고 있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션 아이디와 룸 아이디, 유저 아이디로 이렇게 키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커넥션 아이디가 해시키 이렇게 들어가 있고, 두 번째로 룸 아이디를 사용하는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해당 채팅방에 있는 모든 유저를 조회해오자 라는 로직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펑션 내용이 모두 비어있죠. 이 람다를 만들 함수들이 다 비어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SLS 베리가 알아서 채워줄 거예요. 자, 그러면 함수들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 get을 가시면은 요 부분이 눈에 띄실 텐데, 요 부분은 SLS 베리에 해당한 내용이에요. 자세한 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게 어떤 함수이고 뭐로 불리는 이벤트고, 요건 REST API get 메시드죠. 무슨 내용이고, 받는 파라미터는 뭐고, 에러 내용은 뭐고, 리스폰스는 뭐다, 이런 것들을 정의해 놓은 일종의 메타 문서예요. 그래서 요거는 무시하셔도 되고, 사실은 요런 내용을 통해서 나중에 문서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실제 구현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그냥 채팅 룸 아이디 받아다가 채팅 해당 DynamoDB 테이블 조회해서 모든 채팅을 가져와서 그냥 유저한테 전달해 주는 것이 끝이에요. 참고로 이제 채팅이 많아지면은 이렇게 뭐 1000개 정도 이렇게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적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채팅을 입력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SLS 벨을 위한 이렇게 API 스펙이 정의되어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채팅을 입력하는데 네 가지를 받습니다. 룸 아이디, 텍스트, 유저 아이디, 이름. 그리고 이걸 받으면은 채팅을 입력을 받아서 DynamoDB 테이블에 넣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넣는 게 끝이에요. 나머지는 스트림에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자, 그러면은 이 스트림으로 트리거되는 함수가 바로 이 핸들스트림 함수입니다. 이 핸들스트림은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메시지에 해당하는 DynamoDB 테이블의 스트림으로 트리거가 되는데, 간단히 말하면은 일단은 신규 채팅이 아니면 무시하죠. 우리가 인서트가 아니다, 이벤트 네임이 인서트가 아니라면 무시합니다. 뭐 채팅을 지우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신규 채팅이 아니라면 무시하고 신규 채팅이라면 유저 목록을 모두 불러옵니다. 아까 유저가 커넥션 되어 있는 커넥션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 있다고 했죠? 거기서 모든 유저를 불러와서 그것을 계속 돌면서 방금 전에 받았던 채팅들을 던져주는 거예요. 참고로 이 과정에서 유저 커넥션이 제대로 맺어지지 않는 커넥션 아이디가 있다. 그러면은 동적으로 지웁니다. 왜냐면 뭐 타임아웃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유저 리스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커넥션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 지워줘요, 여기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온 커넥트라든지 디스커넥트가 있는데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웹소켓으로 접속을 했을 때 접속했으면은 유저 목록에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나갔으면은 유저 목록에서 지우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DynamoDB ut라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util 함수예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냥 저희도 실전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 뭐 별다른 건 없고 DynamoDB 더큐멘트 클라이언트의 래퍼예요. 자, 일단 배포를 해볼 텐데 일단 여러분께서 얀을 설치하지 않으셨으면은 노드가 설치되어 있던 가정하에 npm install yan g 그러면은 얀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되고, 얀이 설치되지 않다면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얀을 설치하겠죠. 두 번째는 얀을 입력하셔서 디펜던시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네, 자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yan deploy AWS 프로파일. 저는 제 프로파일을 사용할게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프로파일 사용하시면 됩니다. ruby wave lecture 샌드박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이와 동시에 저절로 serverless.yaml 파일이 설치가 된 걸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아까 템플릿에 있는 모든 내용 플러스 여기 함수 부분이 추가가 됐죠. 네, 이 함수 부분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별도로 함수 부분을 생성하지 않더라도 이 코드가 바뀌면 바뀐 대로 SLS 베리에서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게시라든지 뭐 온커넥트, 풋, 디스커넥트 모두 잘 생성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을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뭐 여러분께서 새로 생성할 수도 있고 저는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 만들어지면 다시 돌아올게요. 자, 다 함수가 배포가 됐고 인프라가 배포가 됐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웹소켓으로 만들어진 API 게이트웨이 아이디와 REST API 게이트웨이 아이디가 필요한데 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실전에서 CI/CD를 통해서 자동으로 뭐 클라이언트에게 배포하겠지만 저희는 수동으로 해볼게요. 이번엔 프론트엔드인데요. 자, 프론트엔드 소스 코드는 별 중요한 건 없고 챗 페이지라는 소스 컴포넌트 챗 페이지 요게 제일 중요한데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프론트엔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짠 거예요. 어쨌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여러가지 제가 만들어진 함수들이 실제로 이렇게 동작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는데 환경 변수에서 아까 걸 넣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환경 변수에서 여기 요 웹소켓에 해당하는 부분을 복사에다가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REST API에 해당하는 곳에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되죠. 요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채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스타트.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러분께서 아직 이전에 먼저 디펜던시를 입력해야겠죠. 아까 얀을 설치하셨으면은 요걸 얀 이렇게 치시면은 뭔가 디펜던시를 막 받아서 설치를 할 거예요. 저는 그게 다 됐기 때문에 바로 얀 스타트를 한번 때려볼게요. 이렇게 채팅 클라이언트가 떴는데요. 일단 이메일을 아무거나 입력할게요. 저는 제 이메일 입력하겠습니다. 입력. 자, 그러면은 이렇게 채팅방이 들어왔어요. 제가 채팅을 아무거나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채팅이 떴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채팅 부분이 떠 있고 이렇게 입력이 돼 있죠. 제가 뭔가를 이렇게 좀 입력해 볼게요. 네. 그러면은 제가 다른 클라이언트라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다른 브라우저로 한번 접속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입력은 저는 네.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제 다른 채팅이 보이죠. 여기서 여기 좀 이쪽에 요건 이쪽에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채팅이 잘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채팅까지는 다 완성이 됐고 요걸 기반으로 우리가 한번 빌드를 해서 올려볼게요. 자, 저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까지 다 마련해 놨습니다. 요거만 입력하시면은 여러분께서
일반적인 클라우드 프론트를 위시한 모든 것들이 적용된 S3 버킷을 비롯한 모든 인프라가 생성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걸 위해서는 단 한 가지를 해줘야 돼요. 일단 ACM 인증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버지니아 북부에 가셔가지고 이 부분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라우터 53에 도메인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 ACM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서티피케이션 매니저가 있어요.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버지니아 북부에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발급받았던 인증서들이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없으실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요청, 그 다음에 퍼블릭 인증서 요청, 그 다음에 여기 도메인 이름에다가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도메인 이름을 지으시면 되는데 저는 라우터 53에 보시면은 rwlecture.com이라는 요 도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rw 여기 있죠. 저는 채팅.rwlecture.com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걸 커버하고 싶으시면 사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rwlecture.com 그리고 rwlecture.com 그냥 apex 도메인도 같이 입력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요건 필요 없죠. 요게 있기 때문에 그냥 넣어놓을게요. 일단은. 그리고 요청. 그러면은 지금 새로 고침을 누르시면 이렇게 검증 대기 중에 있는데 요걸 누르시고 여기 라우터 53에서 레코드 생성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레코드 생성을 누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신다. 그럼 취소하고 다시 들어갔다가 보시면은 보입니다. 이렇게 레코드 생성. 자, 그러면은 좀 있으면 인증서가 이렇게 로딩이 돼요. 그래서 상태가 검증 대기 중인데 금방 발급됨으로 변합니다. 자, 그러면은 발급됨이 됐으면은 요 ARN을 복사하고 계시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쉬워요. 그 다음에 다시 서울로 가셔가지고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템플릿을 하나 만들 건데 스택 생성. 그 다음에 템플릿 파일에서 제가 공유 드렸던 요 클라우드 포메이션 경로에 보시면은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 쉐어라는 게 있는데 요걸 입력하시면은 스택 이름은 데모 마이 채팅. 그 다음에 요 ACM 서티피케이션 ARN에다가 우리가 아까 발급받았던 요거를 이렇게 만들고 입력을 합니다. 호스티든 존 네임은 저는 여기 rwlecture.com이라 되어 있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호스팅 존 이름을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프로젝트 네임은 크게 상관없고 그냥 대충 적으시면 되고 저는 chatting.rwlecture.com 실제로 서비스할 도메인이에요. 우리가 아까 chatting.rwlecture.com이라고 만들었었죠. 그리고 다음 잘 만들어진지 볼까요? 이거 발급이 됐네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알아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이렇게 모든 리소스를 셋업을 합니다. 디플로이먼트 버킷에서 S3 스태틱 호스팅에서 클라우드 프론트까지 라우터 53까지 전부 다 셋업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별도로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클라우드 프론트를 프로비전하기 때문에 이건 꽤 시간이 걸려요. 클라우드 프론트는 글로벌 인프라이기 때문에 모든 글로벌 인프라에서 프로비전이 끝내야지만 요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이따 다 되면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스택이 다 프로비전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은 chatting.rwlecture.com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할 거는 여기 프론트엔드 들어가셔서 요 패키지를 수정할 텐데요. 요 부분을 수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는 프로파일도 수정하시면 되는데 프로파일이 없으시는 이 부분 두시면 되고 프로파일이 있으시면은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터미널에서 첫 번째 빌드를 할 거고요. 빌드 하는데 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의 뭐 컴퓨터 환경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저는 이 프론트엔드를 최적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빌드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네, 빌드가 됐으면은 얀 디플로이. 그러면은 자동으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여기 입력했던 버킷의 디플로이가 됩니다. 네, 디플로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었던 요거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 주소로 이렇게 입력을 해서 들어가시면은 이메일, 대충 입력할게요. 입력하면은 이렇게 채팅방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했었던 채팅도 다 잘 보이는 게 볼 수가 있습니다. 채팅을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잘 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렇게 HTTPS까지 잘 구현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기로 할 텐데요.
여러분께 아키텍처를 통해서 이런 게 가능하다 정도를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께서 소스 코드를 분석해 보시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AWS 강의실 오픈 채팅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궁금하신 거 여쭤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